안녕하세요. 왓츠매터의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7일 공개된 매터 1.4 표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저희 회사 왓츠매터는 매터 디바이스를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다음 달 2024년 12월부터 관련된 솔루션들을 공식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매터 1.4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크게 뭐 7가지로 정리했는데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어드민 기능을 개선했다. 두 번째는 홈 라우터하고 AP에 매터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기능, 혹은 에너지 그 지원 장치 기능들을 추가로 공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동작하는 장치나 제실 센서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멀티 어드민 기능을 개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멀티 어드민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0 표준에서부터 있었었는데, 이 멀티 어드민이라는 기능이 어떤 거냐? 제가 A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띵스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플랫폼, 애플 홈이나 구글 홈이나 아마존 알렉사나 혹은 투야 플랫폼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다른 플랫폼을 쓰는 사람한테 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를 공유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정확하게는 멀티 어드민보다는 특정한 기능, 디바이스 하나를 다른 플랫폼에 공유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었죠. 만약에 제 플랫폼에 10개의 디바이스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저희 가족한테, 다른 플랫폼을 쓰는 저희 가족한테 모두 공유를 해주려면 10번 공유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가족이 2명, 3명이었다라면 곱하기 가족 수만큼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줘야 됐었죠. 굉장히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특정한 플랫폼에 등록한 기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공유만 해주면은 간단하게 10개의 기기를 공유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 번 반복을 해주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기 같은 경우는 기기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쓰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기들이 추가가 될 텐데, 그때마다 또 이거를 공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다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제가 등록했던 기기들을 다 공유해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제가 새로운 기기들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매터 1.4에서는 패브릭 싱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 즉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다, 그 사람을 제가 미리 이제 그 사람 이제 동의를 받아서 등록만 해놓으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매터 퓨즈는 보통 에코시스템 혹은 이제 플랫폼별로 그 플랫폼에 맞는 허브 장치를 같이 씁니다. 삼성의 스마트 띵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 애플 같은 경우는 홈팟 미니나 애플 TV 최신형 그런 것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렉사 같은 에코 스피커 같은 그런 제품들, 이런 식으로 플랫폼하고 허브 장치가 쌍으로 이제 동작을 했는데, 멀티 어드민이고 잘 되면 뭐합니까? 별도의 그런 허브 장치가 없다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HRAP, 즉 홈 라우터하고 AP에다가 매터 기능을 지원을 해주면서, 더 나아가서 그 홈 라우터 AP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라든지 셋탑박스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매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매터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개별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AP나 셋탑박스가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스레드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매터 기기들을 다 관리를 하고
동작을 제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공유기 기능이 탑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네트워크에 뭐 자격 증명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요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맨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그 HRAP 메터를 지원하는 HRAP를 이용해서 제가 어떤 뭐 스마트 띵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애플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아까 멀티 어드민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려고 했었을 때 애플 사용자들도 이 동일한 HRA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공유기가 여러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다양한 자료, 뭐 그 신문 기사나 뭐 아니면 심지어는 CSA의 그 기술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려면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느냐? 멀티 스레드 네트워크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나왔던 문제고 뭐 지난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뭐 여전히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 멀티 스레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 띵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 에코를 쓰는 사람이 또 별도로 에코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스레드 기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스레드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동안 안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저는 국내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단일 플랫폼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작년 여름에 이거 한 6월, 7월인가부터 이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 플랫폼들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향상된 에너지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되고 관련된 디바이스를 새롭게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이 미국,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뭐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강조를 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에너지 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뭐 그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이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심야 전력 쓰면 좀 절약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워낙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관리 기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메터 1.3에서는 에너지 보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포팅하는 기능이 생겼죠. 무슨 얘기냐? 냉장고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썼습니다. TV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럼 리포트로 만들어서 이번 달에 이만큼을 썼구나. 근데 좀 더 절약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시점 혹은 사용하는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1.4에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멜터 1.5에서는 에너지원의 가격 정보까지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에너지원은 뭐 저녁 8시까지는 싸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비싸진다. 반면에 B라는 에너지원은 저녁 8시까지는 비싸고 저녁 8시서부터는 싸진다. 그러면은 8시까지는 A라는 에너지원을 쓰다가 저녁 8시에 B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이제 전환시키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도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게 네 번째 꼭지인 내용인데요. ICD 장치하고 제실 센서의 기능을 개선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CD 장치는 메터 1.1 표준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Intermittently Connected Device라고 해서 이따금씩 연결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뭐 스위치,
버튼, 센서 이런 장치들 버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커튼 제어하기 위해서 버튼을 많이 쓰는데요. 하루에 한 두어 번밖에 안 누릅니다. 그런데 얘가 나 살아있어요 라고 플랫폼에 알려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플랫폼은 제가 데이터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저 버튼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센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롱 아이들 타임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프로토콜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타임, 즉 데이터 나 살아있어요라고 이제 흔히 키볼 라이브라고 하는데, 그런 신호를 보내는 그 간격을 좀 길게 하게 되면은 신호를 보내는 게 줄어들 테니까 배터리 수명이 길어질 테고요. 뭐 얼마 되지 않겠지만 트래픽 생성도 줄여서 뭐 통신을,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켜서 뭐 통신을 최적화, 효율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예측 가능한 특성 변화를 조용히 보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용히라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건 뭐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직원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온도 센서가 있었을 때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데이터를 보내는데,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5번 정도, 이건 뭐 평균치입니다. 뭐 적을 때는 40번 보낼 수도 있고 많을 때는 6, 70번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55번 정도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한 55번 정도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이 센서 데이터의 그 어떤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안 보내도 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측되는 값들을 뭐 미리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보내서 그걸 보정을 해준다든지, 정확한 저도 이제 방식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센서 값의 변화가 예측 가능한 경우는 그거를 뭔가 내장시켜서 미리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보낼 때 과거에 이랬어라고 뭐 이제 전송 주기를 좀 길게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트래픽,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횟수를 줄여주게 되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게 되고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실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하고 활동을 분류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스펙을 찾아봤는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요. 과거의 제실 센서는 PIR 센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레이더 기반의 24기가짜리를 쓰는데, 레이더 기반의 제실 센서를 만드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밖에 구분을 못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의 제실 센서 감도하고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때의 제실 센서의 감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중간 값을 딱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사람이 있다, 없으면 없다, 고양이도 없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 민감도를 설정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람인지 고양인지도 구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 활동 분류는 더 정확하진 않은데 좀 더 이제 그 고성능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움직인다, 앉아 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제실이지만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뭐 그 정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메터 표준이 아닌 그냥 개별적인 제실 센서에서는 뭐 60기가짜리 쓰는 경우는 뭐 여기 몇 명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약간 그 이미지 비전 기술을 이용한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제 PIR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이런 기능들 아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매터 1.4 표준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저희 와치매터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매터 디바이스가 필요하시다,
혹은 관련된 솔루션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